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경매로 나온 매물이 감정가보다 5억 7천만 원 이상 높은 25억 2,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무려 129.5%에 달합니다. 재건축 호재까지 겹쳐 입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낙찰 가격이 정해진 셈입니다. 재건축 구역으로 매매 물건들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5년 거지 10년 보유자가 아니면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 금액도 낙찰 금액이 시세대로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낙찰가율은 97%로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낙찰가율 100% 이상 고가 낙찰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에서 낙찰가율 상위 10위에 오른 아파트 10채 가운데 8채는 강남 3구에 있었습니다. 반면 낙찰가율 하위 10위에 오른 아파트 11채 가운데엔 단 한 채만 강남 3구 소재 아파트였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달 강남 3구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모두 100%를 넘겨 80%대에 그친 서울 외곽 지역과 뚜렷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강남 지역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경매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남권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제 똘똘한 채 선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대출 규제 영향권 내에 있는 아파트들이라서 오히려 그쪽이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외곽 아파트의 경우 유찰이 거듭되는 등 서울 경매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남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온도 차도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올해 3분기 가계빚 규모가 2분기보다 18조 원 더 커지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인 판매 신용을 포함한 포괄적 가계부채인 가계신용이 1913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계빚은 1분기에 3조 1천억 원 감소했지만 2분기부터 급격히 증가해 3분기에는 무려 18조 원 늘어나 2천조 원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가계빚 증가를 주도한 것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가 늘면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분기에 9조 6천억 원 증가했지만 2분기에 16조 7천억 원 늘었고 3분기엔 무려 22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3분기 증가액 22조 2천억 원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한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했던 주택 매매 거래가 시차를 두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고강도 대출 조이기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고 하반기 들어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가 감소하고 있어 가계빚 증가세가 4분기부터는 꺾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7월 이후 둔화되고 있어 주택 거래에 후행하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 들어 은행을 피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 전문 금융회사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어 이 같은 풍선 효과 차단이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지난 7월 정점을 찍은 뒤 두 달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서울 아파트 매물은 9만 채를 넘어 3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집이 안 나가다 보니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보다 값을 내려내놓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나왔습니다. 올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힘을 잃는 동안 나머지 지역은 더 위축돼 전국 아파트값은 근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0.06%의 상승률을 지켰지만 수도권은 상승폭이 줄고 지방은 하락폭이 더 커져 전국으로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6월 셋째 주 상승세로 올라선 뒤 23주 만에 반전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사실상 목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실물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대출 규제가 집값을 누르는 건 맞지만 이미 가격을 회복한 서울과 침체 상태에서 또 된서리를 맞은 지방은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거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추세적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대출 규제에 의한 억제 효과는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시점, 한 1분기, 2분기 정도까지 한 반년치를 보게 되면 수요자 적응 정도에 따라서 상승 반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상급지 고가 물량 위주에서 중저가 위주로 거래에 풍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네,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로 돌아섰다고요? 네,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01%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전주와 같은 0.06%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35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상승률이 약해지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상승률이 0.01%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줄었고 지방은 0.04% 떨어지는 등 하락 폭이 더 커지면서 전국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6월 셋째 주 상승세로 올라선 뒤 거의 반년 만에 하락 전환한 셈입니다. 네. 집값이 하락 전환한 건 아무래도 대출 규제 영향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이 조정이 주요 원인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매매가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전국의 아파트 전세값은 0.03% 오르면서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이 또한 오름폭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값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회복이 다 되지 않았던 지방과 또 이미 가격을 회복한 서울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금은 약간 주춤하다가 앞으로는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얼마나 되는지 좀 집계를 해봤더니 1,900조 원을 넘어선 거로 나왔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 규모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서 3분기 가계 신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가계 신용이 포괄적인 그 가계 부채, 가계 빚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가계 대출에다가 신용카드 판매액을 합친 개념입니다. 예. 근데 이 가계 부채가요, 1,913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3분기 가계 부채가 전분기 말 대비 무려 18조 원이나 늘어나면서요.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후에 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가폭 역시 18조 원이나 증가한 것이 2021년 3분기에 35조 원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집값이 엄청나게 급등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증가폭이 다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이렇게 증가폭이 커진 것도 아무래도 이 주택 관련 대출이 좀 늘어난 영향이 컸겠죠. 예, 가장 큰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에 있습니다. 3분기에 전체 가계부채가 18조 원 늘어났는데요. 주택담보대출만 19조 4천억 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요, 사실 예금은행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만 놓고 보면 무려 22조 2천억 원이나 늘어나가지고 이것도 역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분기별 증가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상 최대 증가폭인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수도권하고 서울의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것에 따라서 덩달아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구매하니까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커진 것입니다. 특히 3분기에는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는 사실 금융당국에서 대출 규제를 원래 제한하기로 했던, 강화하기로 했던 그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연간 소득에 따라서 대출액을 제한하는 게 DSR 규제인데요. 여기에다 추가로 변동금리 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 위험을 고려해가지고 대출 한도를 더 추가적으로 낮추는 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원래는 7월부터 도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갑자기 이 도입 일주일 전에 9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에 시작되기 전에 막판에 영끌 대출 수요가 몰려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이 더 급등한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8월 한 달간만 놓고 보면 시중 5대 은행의 가계대출만 무려 9조 6천억 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역시 2016년 1월부터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네. 최대치입니다. 사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시기가 갑자기 바뀐다거나 정책 흐름이 조금 순서가 안 맞으면서 뭐 주택담보 급증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좀 오락가락하는 정책 네. 행보, 그다음에 사실 뭔가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행보 때문에 가계대출의 급증과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연기를 7월에서 9월로 갑자기 연기를 하니까 예. 막판 연끌 대출 수요가 몰려가지고 저희 가계대출이 급등하니까요. 다시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 부총재들을 소집을 하고 현장 점검을 하는 등 각각 은행들이 알아서 대출을 규제해라라고 이제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가상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없애는 등으로 해서 대출금리 자체를 올리면서요. 예. 그다음에 또 유주택자들한테는 추가적으로 대출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니까 사실 실소유주자들, 그 주택을 구매하고자 했던 예.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금융소비자들,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와는 관계없이 또 DSR 규제를 예외 적용하는 대출이 여전히 신규 대출의 70%에 달할 정도로 많거든요.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같은 서민 대상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대출하는 정책성 대출입니다. 예. 이 대출 같은 경우는 아무리 DSR 규제를 강화해도 이것을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이게 계속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금융위원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은행권의 이 정책 대출만 6조 원이 늘어나가지고요. 예. 그 이전보다 그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약 30%가 이 정책성 대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엇박자를 낸 거. 정책성 대출은 그대로 공급을 하고 예. 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거기에는 적용을 안 하고 반면에 다른 대출들에는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금융 소비자들도 혼선을 초래하는 이런 정책 때문에 사실 예.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년 초에도 가계부채가 저는 급증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월별로 신규 대출 공급액을 갖다가 은행별로 고르게 배분하는 규제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DSR 규제를 전세 대출하고 정책성 대출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올해 집값 상승이 서울에 집중됐잖아요. 그렇다면 특히 강남권은 집값이 오른 만큼 내년에 내야 할 보유세도 증가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정부가 시세를 반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요.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 이것을 올해와 같은 69% 아파트 기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집값에 따라서 상승폭에 따라서만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액이 결정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하고 수도권에 특히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세를 반영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강남 3구, 마포, 용산, 성동구, 마용성이라고 하죠. 보유세가 올해 20%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 신한은행의 추정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서울의 서초구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84.9제곱미터를 보유한 1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내년 보유세가 1,331만 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39%나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또 이제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전용 84제곱미터를 보유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년 보유세가 275만 원으로 올해보다 15%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올해 집값이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 이런 곳에서는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곳에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보유세 네. 부담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유세를 통해서도 뭐 지역에 따른 부동산 양극화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